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광주 전남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환의 맛집 없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상무지구에 보면은 이 맛집 코너들이 상당히 많아요. 맛집 골목들이 많은데 이 여러분들 그 도심에 있는 아울렛 뒤쪽에 있는 맛집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식당가들이 줄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하게 우리 전남, 광주 전남의 고유의 맛을 내고 있는 아주 한정식집. 그러니까 우리 광주 전남의 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음식들을 아주 맛깔나게 한다는 곳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보고 오늘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은요,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 김기태 센터장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예. 안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초청해 주셔서 저로서 영광이고, 특히 이제 감독님과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는 참 맛집이 참 많아요. 센터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광주의 그 한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한정식집이 다 같은 한정식집이 아니더라. 비슷비슷하면서도 그 집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센터장님 이 식당을 가끔 자주 찾으세요? 네, 이제 제가 일하는 직장하고 가까운 거리여서 가끔 이제 점심 때도 오고 가끔 이제 저녁 때도 와서 어쩔 때는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시군요. 그 어떤 제가 고향이 순천 쪽인데 그쪽에서 어렸을 때 주로 이제 꼬막이나 또 생선류나 채소류나 이런 걸 이제 먹고 자라나서 그런 그 고향의 그 엄마의 그 맛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서 바로 찾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자주 찾는 곳이면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특별한 것은 저희가 차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의료관광지원센터 참 그 생소합니다. 솔직히 뭐 일반 관광은 알겠어요. 관광이라고 한다면 의료관광은 사소 생소한 부분인데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의료관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감독님도 관광 하면 이제 뭐 대강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관광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관광이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둥지, 내 집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서 가급적 멀리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해외 관광이 되는 거고, 국내로 하면 국내 관광이 되는 건데, 내 집을 떠나서 그 지방의 풍습, 풍경, 또는 또 인공물, 뭐 이런 걸 보는 것이 이제 관광이라 한다면, 거기에 이제 의료가 붙었지 않습니까? 의료 관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를 염두에 둔 관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는, 외국인 환자를 여하이 많이 광주라는 도시로 불러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에 돈 많은 환자들이 내 병을 치료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래 광주는 그 머리 좋은 의사분들도 많고 의료 수준도 높으니 광주로 오시오. 이렇게 이제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거나 치료하기 전에 또 이제 관광을 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하고 또 관광도 즐기는 그런 그 돈 많은 부자 해외 환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의료 관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조금 생소했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네. 이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병을 앓고 있는데 네. 그 병을 어느 나라의 어떤 그 진료 과목에 어떤 분들이 유명하더라. 네. 그럼 우리들도 여기서 많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 외국으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네. 유치하고 홍보하는 네. 그런 센터가 말하자면 의료 관광 지원센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다시 조금만 더 예, 예, 예. 구현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아프셨을 때, 네네. 그 난치병,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고치러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다 했죠. 네. 그런데 광주 의료관광 그 반대죠. 외국에서 몸이 아픈데 돈은 있는데 네. 치료하고 싶은 나라를 못 정했을 때 예. 여러분은 광주로 오십시오. 아. 대신 여러분이 아픈 부위 예. 어디가 아픈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예. 광주에 어떤 병원이 어떤 질환을 잘 고치는지 거치다. 잘 알려드려서 네. 그거를 완치하게 도와드리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이 가급적 입소문이나 네. 또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저희가 직접 해외에 가거나 또는 직접 못 가면 SNS상으로 알리거나 또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친지들을 이제 그 뭐라 할까 예. 잘 초청을 이야기해서 해서요. 초청을 예. 해서 예. 실제로 광주 의료 기관들을 둘러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보고 정말 광주는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잘 고치는 그런 의료 환경이 아주 우수하다. 네, 그런 네. 거를 본인들이 가족이나 예. 친구나 동문들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복해서 저희가 갖춰가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네. 저희 광주가 네.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의료 이 서비스가 상당히 그 수준급이다. 네.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가 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광주가 네. 그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도 네. 또 우수한 진료 과목이 많이 있습니까? 몇 과목이나 될까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과목.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주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네. 어떤 과목이 잘하냐. 네. 이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네. 하나는 이제 난치병이나 희귀병. 네. 이걸 이제 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중증 예. 질환. 예, 중증 질환. 그래서 이제 고치기 힘든 그 중증 질환 계통이 있고 또 다른 한 분야는 이제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늙고 싶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예. 하는 분야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증 질환, 예. 질환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총괄해서 이제 뷰티 관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광주도 그런 데가 유명해요. 예,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중증 질환을 잘 고치는 분야는 광주는 역시 암입니다. 이 암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한꺼번에 네. 협력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열을 해서 합동으로 치료를 하는 그래서 완치율, 성공률을 높이는 네네.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렇군요. 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야가 또 순환기 계통. 순환기. 예. 또 그 세계적인 그 관절염, 인공 관절 그 임플란트 네네네. 시술을 하는 전문가 네. 명의도 예. 광주에 계시고 광주에 있고요. 계시고 그렇군요. 또 특히 이제 광주 의료관광 중에 그 난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예.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몸에 아픈 질환 때문에 아이를 못 갖추는 못 갖는 네. 부부를 위해서 그 난임을 치료하는 시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광주에 예. 개인 병원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 개인 병원은 몽골에 예. 그 직접 그 자신의 브랜드로 예. 광주에 쓰는 그 병원 그 이름 그대로 병원을 열었습니다. 몽골에서도요? 몽골에서. 오호. 그래서 이제 몽골에 난임 환자가 많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획기적으로 난임 치료를 많이 잘 하셔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의료 우술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또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증 환자. 네네. 요즘은 특히 돈은 많고, 네. 이제 오래 살고 싶은데, 네. 그 기술이 잘한 곳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뷰티 관광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 붐을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가 좀 타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성형, 예. 성형하면 이제 압구정동을 대표하는 이제 서울 쪽 유명하다고 하는데, 예. 특히 이제 광주 그 의사분들이 그 뭐 감독님도 호남 지역의 출신이십니다만은 그렇죠. 예. 광주 의사분들이 영리하답니다. 아,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학 예. 수능 그 예. 대학 그 시험을 볼 때 네. 이렇게 이게 한국 최고 대학 수준하고 뭐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주의 의사분들이 머리가 좋다. 그런데 그 머리 좋은 의사분들이 손기술까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각종 그 성형뿐만 아니고 예. 요즘은 그 뷰티 스킨케어라고 그래서 각종 그 스킨케어 시술이 예. 광주 의사분들이 대단히 그 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중증 환자뿐만 아니고 네. 그 안티 에이징, 그러니까 예. 더 안 늙고 싶고 예. 피부가 탱탱하게 하는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한 뷰티 관광 수요도 네. 광주 쪽으로 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우리 참 좀 생소한 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한 예. 그런 기관이었는데 예.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예.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조직 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네. 관리 운영하는지 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 광주가 의료 관광을 이제 좀 시작한 것이 2011년도입니다. 아, 그때 2011년도. 이제 예. 광주에 이제 좀 규모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또 뜻이 있는 광주 이제 개인병원 이제 의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광주 의료 기술을 국내에만 머물 게 아니라 네.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했으니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광주에 와서 치료를 받고 또 광주에 머무르면서 관광도 즐길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라는 관광협의체를 만드셨고요. 만들었군요. 그리고 이제 2016년 경에는 광주광역시청에서 네. 앞으로 대세는 의료관광이 올 것이다. 아, 시에서? 네, 시에서 예측을 하고 예. 의료 관광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요? 예, 광주시청에서.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광주를 살찌우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키워보자 이런 이제 발판을 만들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 후에 이제 한 2017년 경에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라는 이제 실무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광주에 입국 때부터 체류하고 또 나가시고 또 다시 입국하실 때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불편함을 없도록 도와드려라 하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 시가 이렇게 그 광주의 그 우수한 그 의료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산을 줘서 이 지금 말하자면 그 기술은 그분들이 이제 그 의료 행위는 이분들이 하지만 그 나머지 행정이라든가 뒷받침해 주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설립을 해서 이제 광주시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군요.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 관광의 가장 기본은 병원이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광주의 의료 기술이나 병원 시설이 서울 못지않고 해외 의료 기술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인 분야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의 환자들이 광주에 올 수 있도록 유치 업체를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는 유치를 민간 하는 업체, 분들이 민간 업체 또 있다는 말씀이네요.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유치된 외국인 환자가 오면은 입국부터 예. 입국에 들어오실 때 이제 그 교통편을 이용하시면 예. 교통비도 지원해드리고 또 광주에 오셔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 정보가 없다. 또 그 정보도 도와드리고 예. 또 이제 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각국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수십 개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역도 해주고. 통역도 도와드리고 또 이제 병원 진료를 마치신 다음에 어디 이제 힐링을 하고 몸도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몸에 좋은 음식도 좀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광주나 광주 인근에 가까운 그 숲이나 바다나 섬이나 이런 거를 또 한국적인 전통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 광주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 의료 그 기술이 상당히 높게 이제 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그 연간에 그동안에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통 그 19년도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절정을 좀 이루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을 텐데 우리 광주가 그 외국인 그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벌어들이는 수익적 구조가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될까요? 규모가. 글쎄요. 그걸 이제 직접적인 거 있고 간접적인 게 있는데 네. 직접적인 거는 이제 병원들이 환자 한 명당 어떤 질환을 어떻게 수술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병원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수입이 있을 테고 또 간접적으로는 그 환자들이 또 아픈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동반하거나 해서 3인 또는 4인 정도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쓰고 가는 돈.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광주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의료 관광의 어떤 효과랄까 그걸 이제 엿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참 피크 때 얘기입니다. 이제 서울에 찾아온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나 그런 가족들이 4명 정도 옵니다. 한국에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그럼 그분들이 한 50일 정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1인당 2,300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엄청 많은 돈을 쓰고 가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쓴 가족을 살펴봤더니 한 50일 정도 체류하면서 1억 정도 쓴 케이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되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추세를 봤더니 한 400명 정도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 상당히 액수가 큰데요. 네, 한참 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제 가장 좋은 경우의 사례가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좀 낮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광주를 찾는 의료 관광객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비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될 수 있는 한 그 부유한 부자의 외국인 환자들을 공략하는 게 목표인데 뭐 아시겠지만 좀 풍요로운 나라는 좀 멀리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 너무 멀기 때문에 좀 더 광주에서 가까운 나라가 그나마 이제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쪽인데 그걸 좀 더 멀리 보면은 중동 국가를 앞으로는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의료 관광 그 사업이 우리 광주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시에서도 아마 이게 지금 육성하는 그런 그 정책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요.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관광 지원 조례까지 지원하려는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의지가 강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의료 환경을 이렇게 메가급으로 이제 갖추기 위해서 메가 의료 시티를 시정의 목표로 또 다른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군요. 그 뭐 뉴스에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의료 융합 복합 단지라고
대규모의 의료 단지를 아. 정부 지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가요? 광주시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예. 광주의 의료 뭐 병원 가볼 것 없다, 의료가 볼 것 없다 할 수 있는데 대규모 융합 의료 단지를 예.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시에서요? 네. 예, 예. 아마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성사되면은 광주가 또 다른 의료 도시로 또 그렇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료 관광의 도시로 새로 태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네. 해외에서 환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해외 의료 관광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런 그 광육 그 이제 의료 그 복합 그런 단지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광주에 있는 모든 그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 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광주는 AI 네. 인공지능의 도시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직접적인 대면의 의료 그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 인공 의료 야. 이게 직접 의사를 만나지 AI를 않거나 통해서요? AI를 예, 통해서 예.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스마트한 의료 관광도 체험하고 의료 진료도 받고 의료 서비스도 하고 의료 산업도 육성하는 그 종합적인 의료의 도시, 아. 의료 메가시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지금까지 총 여러 가지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의료 관광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도시도 아마 의료 관광을 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의료 관광 수준이라든가 그 타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서울 집중 현상이 너무 아무튼 너무 이제 서울은 좀 너무 있겠죠. 많죠. 예, 네. 맞아요. 예. 어느 정도냐면 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이요. 네, 이게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재의 구조입니다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예. 대구, 예.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치열하게 아주 진짜 치열하겠는데요. 경쟁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광주가 이제 한 10년 남짓 이제 되다 보니까 네. 더욱더 이제 광주다운 의료 관광도 네. 또 그 외국인이 왜 광주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개발하고 발굴하고 어필하고 알리고 하는 노력들이 절실한 상태죠.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초창기 그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광주 의료 관광이 네. 그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기태 센터장님 같은 분이 네. 우리 광주 지역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우리 광주 의료 관광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좀 활동을 좀 해주셔서 놀라운 성과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 의료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관광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죠. 이게 한 명이 오더라도 쓰는 액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의 의료기술 또는 의료 환경 또 광주가 갖고 있는 힐링의 잠재적인 요소들을 잘 포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 의존하는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서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이 광주로 온단 말이에요. 광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곳에 가면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더라. 아마 이런 얘기도 아마 듣고 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이 가게도 와서 이렇게 멋진 음식들, 이걸 좀 소개 좀 해서 이 입맛을 좀 다시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광주에 여러 군데 맛집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또 첫째는 센터장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이라면서요. 네. 저는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남도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향수, 어떤 그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보니까 그 기억의 상당 부분 이렇게 맞게 음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이제
그 남도에서 이제 나는 그 예. 풍성한 또 그렇죠. 싱싱한 해산물, 예. 농산물, 또 이것이 청정적이죠. 정정 예. 뭐 그런 걸 버무려서 이렇게 또 특히 이제 맛깔난 젓갈 뭐 예,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버무려서 음식을 내니까 네. 그 외국인들한테 가끔 이게 모시고 오면은 원더풀 그 원더풀합니다. 의료관광 네. 대에다가 이 네. 거기 안에다가 네. 그 카테고리 달아가지고 음식 관광도 집어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그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료 관광의 음식은 그 다른 게 있겠느냐. 물론 이제 그 환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이제 예. 그러긴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은 그 갈비, 예. 구이 같은 거, 예, 예. 또 오리탕 예. 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고기들을 좋아하고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한정식, 예. 이게 이제 계절 음식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예, 예. 그 외국인들 좋아하는 우리 한정식 과연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네, 그 음식 맛을 한번 보면서 네네. 또 이야기 좀 들어보면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시작했습니다만 저 같이 예. 먹으면서 하면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우리 식당 보니까 음식들이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네네. 평소 이렇게 성격도 깔끔하세요? 좀 깔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손이 크신 것 같아. 음퍼. 네. 근데 지금 맛있는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을 저희들이 지금 주셨으면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지금 이 음식을 갖고 오셨어요. 네. 이 음식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이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음식이 나오는 거죠? 네네. 이건 지금 뭔 음식입니까? 쑥전이요. 요즘 쑥전. 가장 제철에 좋은. 이거 지금 이 쑥이 봄철이라 쑥이 제철이군요. 네네. 그러면 메인 요리도 제철, 이런 것도 그냥 기본 그 사이드 음식도 제철. 이것도 꼬막도 지금 제철인가요? 꼬막은 좀 지났는데 그래도 요즘 저희 가게 손님들 꼬막을 가장 좋아하세요. 벌교 꼬막이요. 아, 그렇군요. 근데요, 오늘 밑반찬을 봤어요. 네. 밑반찬을 보니까 이게 지금 두릅이죠. 드릅이네요. 네. 아, 봄이 두릅이고. 왔습니다. 네. 여긴 이 최근에 이제 미나리 무침이 이제 네. 최근에 또 제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뭘 이렇게 바깥에 깨순이요. 예? 깨순이. 깨순이. 예. 깨순이도 제철인가요? 네, 제철이죠. 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쌉쌉한 그 향이 나오는 이게 뭡니까 이게? 먹이나물. 네. 네. 멍이나물. 먹이. 아, 먹이나물. 예. 요 전라도 모구대라 하죠. 모구대. 아, 우리 모구대. 전라도 말로 모구대. 전라도 말로 우리 고향 예. 모구대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쑥 네. 제철이죠. 그 다음에 이 보니까 오이도 사장님 지금 막 무치서 네네. 사각사각한데 엄청 맛있게 보이거든요. 이게 사각사각한데 그 한번 잡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네. 이 오이를 이렇게 또 상큼하게 맛있게 또 무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이 음식점은 제철 음식이고 제철 나물. 그때 제철 나물이고 제철 생선이고 그때 무쳐서 주시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얘기네요. 네네. 아, 사각사각. 시청자 여러분 들리시죠? 싹싹 소리가요. 쑥전도 한번 네, 잘라볼까요? 한번 잘라보세요. 야, 우리 센터장님, 네. 이게 제철 쑥나물입니다. 쑥입니다. 쑥. 이거 어디 가서 이 제철 쑥을 먹어보겠습니까? 쑥전을. 쑥은 봄의 상징인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 식당에서 봄을 저희가 맞이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봄을 저희 몸속으로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맞아요. 이게 모든 과일이고 생선이고 네. 이게 그 야채도 다 제철에 먹어야 이게 음식이 제대로 궁합이 맞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것이 뭐 냉동을 쓴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때 여름이면 여름,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좀 내놓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야, 이 쑥전은 한 입에 먹어야 또 맛이 있다고 하니까. 방금 감독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 제철에 먹으면 약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한자 성어에 의식동원이란 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의자가 의료할 때 의사, 약 뭐 이런 뜻이고 식은 먹는다는 뜻이고 아, 그렇군요. 동원, 네. 근원이 같다. 네. 그러니까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네.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네. 곧 우리 몸에는 약이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 먹으면서도 약이 되는 네.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이런 음식을 드셔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고객님들이 포장도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장도? 예. 오. 그리고 때는 뭐 엄마 돌아가신 분들 어머니 맛이다고 아, 그 손맛이다고? 네, 그래서 아. 제 거 명함을 갖고 가셔서 직접 뭐 단체 회식도 해주시고 오. 많이들 이 코로나 위기에 오.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보고 두 번 다시 한 번을 먹어보고 안 오는 사람은 없는데 또 온다는 얘기네. 네네네. 기어이? 네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음. 이 음식 맛을 보면은 네. 너무 정갈하고 맛있고 손맛이 있어요. 이 먹을 때만 해도 먹을 때 고유 맛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된장도 싹 넣어가지고 조물조물조물 그 맛이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는 아 제가 말하면서 침이 넘어가요. 저도 지금 꼭 참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꼬막을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까? 요새 꼬막 귀하죠. 예. 그 벌교에 금어기를 이제 채취를 금하는 종패를 뿌려놓고 채취를 못할 정도로 귀한 그럼요. 그 생선이 됐죠. 옛날에는 꼬막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아, 귀한 음식이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식당에 오면은 그 먹으면서 손님들이 보약 먹는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손님들 말씀 그렇게 안 하세요? 많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죠? 네. 아, 우리 사장님 인기가 대단하실 것 같은데. 근데 말이에요. 이 밑반찬이 너무나 정성스러워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아까 지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런 것을 보성에 있는 언니가 보내주신다고요? 네, 저희 집 딸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허. 딸이 지금 보니까 네. 1남 8년이면 7번째예요. 아, 그러면 지금 몇째 언니가 지금 보성에 셋째 사세요? 언니가요. 셋째 언니가. 네네. 그러면 동생 고생한다고 그 현지 보성에서 보성에 오면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청정지역이잖아요. 네, 네. 등장이요. 등량. 네. 우리가 말하는 등량. 거기서 다 채취해서 다듬어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그럼 어쩐지 이게 맛있더라고 이게. 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구대라는 머구대. 거잖아요. 이 머구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먹는데 옛날 사람들이 향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 그렇죠. 쌉쓸하니. 예. 쌉싸하니. 그럼 역시 좀 있으면 이 대컵에 이제 커버리면 이파리는 못 먹고 이 대로 오리탕 드시면 끝내주죠. 근데요 짭짤한데 그 맛이 참 좋아요. 근데 약간 된장 맛이 나와요. 된장기를 제가 약간 있죠. 그 사장님이 또 이걸 또싹 조물조물. 주문은 손맛이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집 음식은 외국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나물 뭐 이런 거 다 중국산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집은 중국산이라는 거, 또 외국 중국이라고 꼭 표현 아닙니다. 외국산의 재료들을 단 하나 쓰지도 않는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왜 그렇게 고집을 하세요? 이제 저희가 여기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네. 음식 가지고 네, 네.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신조로 기본적 신념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집 오신 분한테 집에서 드신 것처럼 제 가족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제가 최선으로 그래서 제가 수입산 없으면 없는 거 그냥 그대로 드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있으면 제가 또 푸짐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손님들이 더 이렇게 많고 손님들의 그런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장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 밑반찬을 딱 보니까 오늘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손님들 맛 없으면은 예. 안 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이 보성에서 온 거라 했나요? 깨순이. 깨순이. 깻잎. 머리. 깻잎. 이 냄새가 아주 또 고소하겠는데요? 깨순이에다가 제가 들깨를 와. 들깨가루 쳤어요. 근데 이거 다 먹으면 배불러서 메인을 못 먹어요. 그만 드세요. 메인이 또 있어요. 메인. 메인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장님, 메인을 어떤 음식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가 나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말을 안 해주시고? 직접 마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장님이 직접 병어조림에는 예, 요즘 감자가 핵감자로 아, 핵감자. 맞아. 요즘 핵감자가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독- 핵고사리 예, 고사리도. 네. 예, 고사리도 이렇게 좀 넣고. 핵양파 한양파. 요즘 다 아유, 핵끝이 나오죠. 야. 예, 지금이. 예. 모든 게 저 그다음에 새 거네요. 여기 이렇게 와 병어. 우후. 병어. 이거 지도에 신안 지도에서 신안 지도. 제가 예. 요새 지도 야. 저희 집 병어는 신안 먹음직스럽다. 지도에서만 공수를 해옵니다. 아, 이 저 병어는 신안 지도에서만 와요. 다른 네네. 데서 절대 안 옵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우리 센터장님도 좀 많이 좀 주세요. 그 신안 지도에 그 병어가 유명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통근 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나올 때는 네. 사람보다 예. 이거 버스에 탄 사람보다 예. 그 지도 그 통근 버스에 그 화물에다가 실은 예. 요 병어가? 병어 그 박스들이 아, 더 많아.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보다요? 사람보다. 아, 그만큼 예, 병어 그 병어가 유명하네요. 유명한 신안 데가 이제 지도가. 지도라고 하죠. 병어가 너무 예. 커서 부서져서. 야, 근데 우리 사장님, 예. 네. 야, 손이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크셔서 요 고봉으로 이렇게 예, 고봉으로 야, 이렇게 조금 예. 빼갖고 예. 자, 아, 이거 좀 드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우리 참 많이 드셔보세요. 예, 야, 야, 올해 그 병어가 처음인데 오늘 아주 그 입맛이 돌게 예, 이제 생겼습니다요. 그 병어가 네. 지도 신안 지도 병어가 이제 시작이라는데 네. 그 시작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 왜 병어는 이 크게 가시가 많이 없어서 그렇죠. 살점이 통글통글하고 그 씹는 살이 맛이 있어요. 이게 통실통실하고, 예. 그래서 병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참말로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 네, 또. 부드럽고 병어 살코기가 또 부드럽거든요. 또요 핵것이어서 그런지 네. 맞아요. 그 비린내도 없고 사장님 이거 절대로 이건 냉동 같은 건 안 쓰는 거잖아요. 저희 절대 안 씁니다. 네, 냉동은 안 쓴답니다. 절대 네. 냉동은 한 번 냉동 들어가면 이게 고기가 퍽퍽해갖고 네. 맛이 없어요. 예. 그 감독님도 이제 예. 미식가 중에 미식가시니까 아, 그럼요. 벌써 보세요. 부들부들부터 딱 넘어가네. 먹어보면 아시죠? 이 냉동인지 이게 지금요. 음. 씹을 것도 없어요. 싹 혀로 이렇게 고무를 해보는데 쏙 들어가. 그래도 좀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아, 예. 그거 아, 진짜 맛있어요. 저 음미하시다가 넘기시죠. 네. 야, 할점만. 그다음에 이 고춧가루 맛이 또 기가 막히네. 맵지도 않아요, 그렇게. 달콤한 맛이 나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간이 잘 배있어요. 원래 이 병어는 살점이 많아서 깊이 간이 잘 안 배길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아주 간이 잘 배가지고 와. 보니까 이 드문드문 칼집을 내놓네요. 그러네요. 그 요리를. 예. 예. 이게 이렇게 큰 병어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요? 큰 병어는 그래야 이게 부드러운 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어는 병어도 오면 제가 네. 직접 손질을 다 해요. 아, 직접 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아,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예. 그래서 제가 살짝 그 우리 참치 선을 시킨 것처럼 네네. 살짝 선을 시켜서 또 조림을 그게 해야 또 돼요. 비법이 예. 있네요. 그건- 그냥 우리는 오면은 싱싱하다 그냥 막 집어넣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살짝 선호를 시켜야 돼요. 상자를 싹 깨끗이 씻어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하고 살짝 선을 한 영상 4도?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멀지 한 않게끔만. 30-40분 동안만 내놓으면 이런 육질이 아. 병어의 육질이 생깁니다. 그럼 어쩐지 틀려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그 병어 맛이 또 이렇게 맛있네요. 네. 올해 처음 먹어서 그런지 더 많이 맛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요. 음. 아, 그렇군요. 그게 또 예를 들어서 그거 노하우네요. 그냥 막 집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해야 또 감독님, 그 병어의 다른 이름이 병치라고 병치.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물고기 중에 이름이 두 개인 거는 병어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네요. 아, 그래요? 뭐 갈치면 갈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치, 갈치. 뭐 그런데 꽁치, 병어는 병어, 병치라고도 한다고 하죠. 병어도 있고 병치도 있고 그렇네요, 진짜요? 네. 근데
왜 그런가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수습을 해봤더니 너무 맛있는 물고기에는 치자가 붙는답니다. 네. 갈치, 예. 뭐 꽁치, 꽁치. 뭐 풀치 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고기를 잡을 때 잡자마자 죽어본 놈들이 있답니다. 네네네. 그놈들은 다 치자가 붙은다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근데 왜 병어였어요, 근데요?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앞으로 방송하시면서 예. 좀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왜 일단은 왜 병어고 왜 병치라고 했는지. 네, 제가 그 문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살이 통골통골한 것이 이 젓가락을 잡고 있어 계속 갖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네. 너무 이게 숙성을 잘 만들어서 네,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병치를 이렇게 한 몫 떠갖고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통병추. 요 손바닥만 하든지 얍실해가지고. 네. 그냥 원래 여기다 좀 묻히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래야 진짜 맛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유. 그 사장님,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 처음 봤을 거야, 아마. 그죠? 사장님 엄청 맛있게 잘 드시네. 네, 원래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진짜 음식이 맛있어요. 와. 그래, 입이 호강합니다. 제철병을 이렇게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네, 광주 의료광어의 시작은 늦었습니다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 의사분들이 매우 스마트하시고 네. 의료 환경이 전국 1위 수준인 게 많습니다. 네. 또 세계적인 의료 분야도 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국에서 환자분들이 입국하실 때부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외국 환자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네. 들면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실 경우에 인천에서 광주로 오는 게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는. 네. 예를 들면 광주공항이나 무안공항으로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바로 오갈 수 있는 직항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고 또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전세기 취향이 자유롭게 돼서 네. 가까운 나라들 먼저 이렇게 직접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네. 또 특히 이제 외국인 환자들이 광주 병원을 찾았을 때 언어로 인해 불편함은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그 불편한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를 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네, 대단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오늘 센터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광주 의료관광이 세계 제일 가는 그런 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